자, 두 번째 디딤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4페이지, 15페이지 할 겁니다. 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서 알아서 그냥 좀 잘 하지 뭘 또 이렇게 했냐 안 했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문호를 개방하고 개화를 추진하다. 지난 시간에 흥선대고 나면서 우리 문호 닫기로 했죠. 근데 갑자기 문호를 개방한답니다. 문을 연답니다. 외국과 교육을 한답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이걸 다 좋아했을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나와 있죠. 그 다음 것처럼 양반 유생은 자, 일본은 서양과 같다. 우리가 일본이랑 거래를 하고 싶은가 봐. 근데 일본이랑 거래하기 싫으니까 일본은 서양과 같다. 둘 다 나쁜 놈이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외놈들 그리고 서양, 양 똑같은 몸이다. 일체론. 그러니까 우리가 외양 일체론이라고 합니다. 자, 라고 하면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강하게 반대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조약을 맺나 봅니다. 자, 그러나 조선 정부는 1876년 일본과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했다. 우리나라가 문을 열었는데 일본한테 문을 열었다는 얘기죠. 기분 나빠. 짜증나. 자,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가 일본과 조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호를 개방하다, 나라의 문을 열다, 외국과 거래를 시작하다, 이런 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흥선대원군이 있었을 때 이게 됐어? 안 됐다는 얘기지. 이건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는 얘기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드디어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네요. 왜 물러났을까? 일단 고종이 성장을 했죠. 고종이 성장하다 보니까 나이를 먹다 보니까 왕이 직접 정치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빠진 거지. 또한 다른 이유가 더 있긴 한데 일단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였던 민씨 세력. 민씨, 여러분들 민씨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민씨, 명성황후라고 불렀던 민씨입니다. 고종의 와이프. 그 느낌 고종이라고 하면 되지 왜 민씨 세력이라고 할까요? 집권을. 그러게 왜 그럴까? 자, 조선에서는 통상 개화를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이거 외국하고 이제 교역 좀 해보자 이런 거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박규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규수 등 개화론자, 외국한테 문을 열어서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우리나라를 발달시키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개화론자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박규수야. 그냥 흥선대원군은 당연히 개화론자가 아닌 거지. 자, 개항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켰대. 일본이 운요 사건. 운요 사건이 뭘까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본이 조선에 새로운 외교 관계를 요구하며 일으킨 사건인데 쉽게 말해서 그냥 강화도 앞에 와서 일본 군함 운요를 데리고 와서 포를 쏜 거야. 폭탄을 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협박한 거지. 야, 문 열래. 문 열래 안 열래? 안 열어? 계속 폭탄 쏜다. 너네 많이 다칠걸? 무섭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가 쫄아가지고 문을 열게 됐죠. 이렇게 운요를 보내서 겁박한 사건을 우리는 운요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조선 정부는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는 최초로 외국의 문을 열게 되죠. 언제냐? 1876년에.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은 어떤 조약일까? 일단 최초라는 말이 중요하겠죠. 외국과 맺은 최초입니다. 최초. 이게 중요하겠고 별표. 그 다음에 근대적 조약입니다. 근대적 조약 중요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일본이 우리나라랑 교역을 하고 싶은데 운요까지 보내면서 겁박하면서 억지로 이끌어낸 강화도 조약인데 과연 평등하게 했겠냐고. 일본은 누구한테 문도를 개방했죠? 미국한테 강제로 문을 열렸죠. 그러니까 그때도 불평등 조약을 맺었을 거란 말이지. 자기네가 배웠던 걸 우리나라한테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불평등 조약이죠. 자, 이쪽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 이 조약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냐? 일단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했다. 뭐지?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해안 측량권, 그 다음에 취해 법금 등을 명시했다. 해안 측량권 뭡니까? 일본 아이가 우리나라의 해안을 마음껏 측량할 수 있대. 장난합니까? 근데 이게 조약 안에 있다는 얘기죠. 취해 법권 여기 있다는 거지. 일본 아이가 우리나라 와서 뭐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나라 법이 아닌 일본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말 됩니까? 근데 이거를 적용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불평등 조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개항장에서 문을 열었던 그 도시에서 일본 화폐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곡물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다. 우리나라 쌀이 일본으로 막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지? 우리나라의 쌀은 많아질까? 줄어들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쌀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갔으니까 우리나라의 쌀값은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 낮아질까? 그러면서 우리 백성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로 나오긴 했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로 큰 피해를 입은 조선은 관세부가 곡물 수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약을 다시 맺긴 합니다. 자, 일단 일본의 문을 열었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겠지. 그러면서 이제 차례대로 외국과 조약을 맺습니다. 미국, 영국 등 서양의 여러 나라와도 수교를 하게 되죠. 자, 그러나 이들과 맺은 조약은 전부 다 아까 봤었던 취해법권이 다 들어가 있는 불평등 조약. 그리고 아까 없었던 거 새롭게 추가된 최국 대우 조항도 있습니다. 이건 수업 시간에 설명할 거고, 이 내용들이 포함된 전부 싹 다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피해를 많이 보겠죠. 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문을 열었고 우리나라를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를 발달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개화 사상이라고 했죠. 자,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정부가 노력을 합니다. 고종이. 자, 볼까요? 강화도 조약을 맺은 뒤 조선 정부는 자, 통리기무함은 별표 개화정책 추진 기구입니다. 기구. 하나의 기구라고 보시면 되죠. 기구. 통리기무암문을 두어서 개화정책을 추진했다.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식군대를 만들죠. 그 신식군대 이름이 뭐냐면 별기군입니다. 별표. 자, 그 다음에 신식군인만 있으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인 교관을 초빙하여 근대식 군사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일단 군대부터 나올까? 우리가 외국의 문을 어떻게 개방한 거야? 일본이 우뇨라는 군함을 보내서 우리나라를 공포스럽게 해가지고 억지로 문을 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빨리 우리 군사력을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먼저 신식 군대를 만드는데 먼저 열을 올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총 들고 다니는 거지 이제. 원래 칼 들고 다녔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유학생들을 막 보냅니다. 일본에는 뭘 보내냐? 수신사하고 조사시찰단. 그 다음에 청나라한테도 뭐 보내느냐? 청나라한테는 영선사라는 걸 보냅니다. 자, 그래 특히 청에 파견된 영선사는 무기 제조 기술과 군사훈련법을 배웠고 이를 바탕으로 근대식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을 건립하게 되죠. 기기창은 이제 무기 만드는 곳. 알겠죠? 자, 이렇게 개화정책이 추진되는데 이렇게 개화정책을 전부 다 찬성했냐고, 외국의 문을 여는 걸 다 찬성했냐고, 아니겠지. 자, 그 세력들의 이름이 뭐냐면 15페이지에 나온 자, 위정척사파가 되겠습니다. 위정척사파. 그러니까 얘네는 쉽게 말하면 개화파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위정척사의 뜻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별표 칠게요. 위정척사가 뭐냐면 바른 것을 지키고, 바를 정자 이거. 그러니까 바른 것을 위하고. 그 다음에 척사, 사악한 것을 배척하다. 사악한 것을 배척하다. 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것은 뭐냐? 우리가 옛날부터 봤던 성리학적 질서. 선비들이 주장했던 거지 이거. 그러면 사악한 건 뭐겠습니까? 사악한 거? 그쵸. 서양 세력. 뭐 또는 일본. 서양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말에서 보는 것처럼 당연히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걸 좋아했겠어, 싫어했겠어? 완전 싫어했죠. 자, 개항 이후 조선 정부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자 통상과 개항을 반대란 말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유생 중심으로, 그러니까 선비 중심으로, 이 선비들, 유생들, 살인들이 뭐 공부했다는 얘기야? 아까 봤던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죠. 이 유생들 중심으로 위정척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수신사로 갔다, 아까 수신사가 어느 나라 갔던 거였지? 일본 갔던 거였죠.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거 별표 칠게요. 이 사람 많이 등장합니다. 김홍집이 가져온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선책략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완전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조선책략이라는 거는 청나라 황준시엔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황준시엔이 쓴 책으로서 조선이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는 누구랑 친해야 되냐? 중국하고도 친하고 일본하고도 친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우리나라 옛날부터 중국하고는 이미 친하잖아. 일본은 강화도 조약 맺어줘서 친해졌잖아. 그럼 이제 누구랑 친해지라는 얘기냐면 미국이랑 친해지라는 얘기가 이 책의 핵심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선 책략에 따라 정부가 미국과의 수교를 추진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남 지역 유생들을 비롯한 전국의 유생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일본도 아니고 이제 미국까지. 일본은 옆나라 그렇다 쳐. 근데 저 멀리 있는 서양 세력들까지 직접 끌어들여서 우리하고 이제 거래를 한다고 격렬하게 반대하는 거죠. 이게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은 외세의 정치적 경제적 침략에 맞선 자주 운동이라고 보고, 그다음 그 뒤 우리가 나중에 한일 의병운동을 배우게 되는데 일본의 침략에 저항한 의병운동으로 개정되었다. 이건 위정척사 운동의 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전통 질서를 유지하려는 한계점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흥선대원군은 어느 쪽이야? 개화파 쪽이야? 위정척사파 쪽이야? 그쵸? 위정척사 쪽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 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뭡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쭉 하나가 있었는데 반으로 나뉜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구 힘이 더 세냐면 개화파의 힘은 이 정도밖에 안 됐고, 오히려 유생들 중심으로 한 위정척사파의 힘이 훨씬 더 셌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나라가 반으로 이렇게 쪼개져서 엄청나게 갈등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던 가운데 이제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을 했죠. 자, 어떤 사건들이 터지게 되느냐? 자, 이모군란, 이모년에 1882년. 자, 이모년에 군대가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우리는 이걸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보자면 개화정책이 추진되면서, 그러면 얘네들이 아까 우리 별개군이야, 별개군. 얘네들이 별개군이야. 신식군이죠, 별개군, 신식군인. 그런데 얘네들 다 총 갖고 있잖아, 맞죠? 총 갖고 있고. 그러니까 신식 무기도 가졌고 예쁜 옷도 가졌고 멋있는 차림새를 갖췄습니다. 근데 그러면 신식군인만 있을까? 옛날 군인도 있을 거냐? 우리 칼 들고 방패 들고 다니던 그런 군인들. 근데 얘네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차별받아 버리는 거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차별이죠. 저는 너무 평등한 선생님입니다. 맞죠? 뭐라는 거야? 자,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90군대야, 이제 90군인. 그럼 여기 군인이 이제 90군이 되겠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게 원인이야. 원인. 이모군란이 일어난 원인. 자, 이들은 그런데 이제 차별 대우 받았는데 좀 참아봤어. 근데 월급 제때 안 줘. 군인들도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3개월 만에 월급을 받았는데 월급은 뭘로 받아? 쌀로 받지. 근데 쌀 안에 뭐가 섞여져 있냐면 막 겨하고 특히 모래가 막 섞여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하고 터진 거죠. 그게 이모군란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모군란에 누가 참가도 했냐? 이 90군인도 참가를 했는데, 동그라미 일반. 근데 이제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잖아. 아까 강화도 조약 맺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던 쌀이 전부 다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쌀값이 오를까 떨어질까?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오르겠죠. 부족해지니까.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졌어.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너무 올라 있어서 생활에 어려움 겪겠지. 쌀은 필수품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기 어렵던 도시 하층민도 같이 봉기에 가담합니다. 2번. 주체가 두 팀이야. 99군대와 도시 하층민. 그러면 이제 99인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 정부 고관과 일본인 교관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다음 일본 공사관도 습격했죠. 자, 우린 이걸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99인들이 정부 고관과 일본인 교관 죽여버리고 공사관 습격해서 불태워버리고 한 다음에 이제 누구 찾아가게 되느냐? 흥선대원군을 찾아갑니다. 흥선대원군을 찾아가서 마마 다시 한번 집권해 주십시오. 나라가 개판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할 때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이걸 받아 안 받아? 콜 해버린 거지. 내가 이제부터 집권할게. 다시.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알잖아. 외국과 거래 안 하겠다잖아. 그럼 뭐가 싫어? 민씨도 싫어. 통일기무화문도 싫어. 벽의군도 싫어. 싹 다 없애버리죠. 그러면서 개화정책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흥선대원군 컨셉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민씨 세력은 이제 나쁜 짓 하는 건데, 민씨 세력은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외세를 끌어들입니다. 누구? 민씨는 일단 청을 끌어들입니다. 자, 그래서 청을 끌어들여서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그러니까 청이 들어와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흥선대원군을 납치해버려. 그러면서 난을 진압해버리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일어난 문제를 우리나라가 해결 못하고 청나라한테 맡겼어. 청나라는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걸 해결해줬어. 그럼 청나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한테 엄청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주둔시켜버려. 그리고 내정을 이빠이 간섭해버립니다. 이 위안스카라의 개새끼, 얘가 있는데, 얘가 내정 간섭을 엄청나게 해버려. 그 다음에, 그럼 일본은 가만히 있냐? 일본은 지금은 청나라보다 힘이 약해. 그래서 야금야금 우리나라로 침투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이 아니고 돈만 뺏기로. 그래서 일본은 조선의 재물포 조약, 별표, 재물포 조약을 강요하며 배상금 뜯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관 불태웠지? 이걸 막는다는 구실로 일본군을 주둔시키게 되죠. 이게 이모군란입니다. 이게 결과야, 결과. 그러니까 요거 위에 거는 원인, 이거는 과정, 이거는 결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많아서 디딤 영상 긴데 이거 잘 보고 오시면 수업 시간에 재미있게 게임하고 이거 영상 다 찍고 이마트 가서 하리보 사러 갈 거니까 다 열심히 공부하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